여러분, 채소를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화장실만 가면 여전히 힘드신가요? 건강식을 하는데도 왜 변비일까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채소는 변비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에게는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노인 변비의 핵심은 섬유질이 아니라 바로 기름과 온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내과 전문의 박성민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변비였어요. 특히 60세 이상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매일 샐러드 먹고 현미밥에 고구마까지 챙기는데 왜 변이 안 나올까요? 식단을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그리고 차가운 상태로 드신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신데요. 74세 여성이셨어요. 식단은 채소 위주였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물도 하루 2리터씩 챙겨 드셨죠. 근데 변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배는 늘 더부룩하고 손발은 차고 식욕도 없으셨죠. 검사 결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장의 힘이 떨어져 있었어요. 한마디로 장이 게을러진 상태였던 거죠. 그분께 따뜻한 물 한 잔과 들기름 한 스푼, 그리고 아침에 버터커피를 권했어요. 놀랍게도요. 이틀 만에 배가 꼬록꼬록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하루에도 여러 번 봐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채소보다 중요한 건 장에 기름을 칠해주는 습관이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변비는 단순한 불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장은 우리 몸의 두 번째 뇌라 불릴 만큼 면역, 기분, 노화와도 깊이 연결돼 있거든요. 장이 막히면 마음도 막힙니다. 소화가 안 되면 하루 전체가 피곤해지죠. 그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채소가 변비 해결이라는 오해를 풀고 진짜 장이 살아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의 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은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긴 호수처럼 생겼어요. 이 호스가 리듬 있게 꾸르륵 꾸르륵 움직이면서 음식을 밀어내줘야 배변이 원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이 호스의 근육 힘이 약해져요. 물을 부어도 밀어낼 힘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완성 변비, 즉 게을러진 장의 정체입니다. 변비에도 종류가 있어요. 경련성 변비가 있는데 이건 주로 젊은 분들에게 많아요. 스트레스나 긴장 때문에 장이 오히려 꽉 조여서 변이 못 내려가는 상태예요. 이럴 땐 폭통이나 가스가 자주 생기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나요. 반면에 60대 이상에서 흔한 건 바로 이완성 변비입니다. 말 그대로 장이 힘이 빠진 상태예요. 장벽이 얇아지고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변을 미는 힘이 거의 없어요. 즉,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막히는 거지.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장이 이렇게 게을러질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진액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함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장 내부도 건조해지는 거죠. 수분이 부족하니 변이 딱딱해지고 움직일 때 마찰이 심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냉한 식습관이에요. 아침에 찬물, 점심엔 샐러드, 저녁엔 냉면이나 과일 같은 음식이죠.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장에게는 차가운 얼음물과 같아요. 장이 차가워지면 근육이 수축합니다. 즉,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름기 부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몸에 안 좋다며 피하시는데요. 하지만 장은 기름칠이 돼야 움직입니다. 기름은 마찰을 줄이고 변이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도와줘요. 윤활유 없는 자동차가 달리지 못하듯이 기름 없는 장도 굳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수도관은 물이 일정한 압력으로 흘러야 깨끗하게 내려가죠? 그런데 수도관 안에 이물질이 끼면 물이 고이고 냄새가 나고 역류하기도 해요. 노화된 장도 같은 원리예요. 장이 차갑고 건조하면 점막이 약해지고 내용물이 굳으면서 움직임이 멈춰요. 그 상태에서 섬유질 많은 채소를 갑자기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도관에 스펀지를 억지로 밀어넣는 셈이죠. 한동안 막혀버리는 거예요. 즉, 섬유질은 깨끗한 수도관일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힘이 약한 장에는 오히려 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먼저 흙을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영양분을 듬뿍 주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야 싹이 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도 먼저 따뜻함과 기름진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이라는 거름을 넣어야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노후 변비는 먹는 게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장이 힘을 잃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의 힘을 되살리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따뜻하게, 기름지게, 부드럽게. 이 세 가지가 장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약은 급할 때 쓰는 거예요. 증상을 잠시 눌러주는 거죠. 하지만 변비의 뿌리는 달라요. 차가움, 건조함, 윤활 부족이 장의 시계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약은 대증, 따뜻함과 기름은 근본이에요. 장에 온기를 주고, 점막에 윤활을 주고, 수분과 전해질을 채워야 다시 스스로 움직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한 분이 있어요. 68세 남성분인데 변비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을 시작하셨어요. 2주 만에 아들분이 같이 검진 오셨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달라졌다며 배변이 규칙적이 되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손주들과 놀 때도 에너지가 생겼대요. 지난 몇 년간 우울해 보이시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드리는 핵심은요. 아침 루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찬물, 찬 샐러드부터 시작하던 아침을 따뜻한 물 더하기 적정 염도 더하기 소량의 기름으로 바꾸는 것. 이 한 끗이 장을 깨웁니다. 왜 이게 근본일까요? 먼저 온기 얘기를 해볼게요. 장 근육은 따뜻할 때 수축과 이완이 리듬을 찾아요. 냄비가 데워져야 국물이 보글거리듯이 장도 데워져야 꾸르륵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은 윤활인데요. 들기름이나 버터 같은 지방은 변 표면을 코팅해서 마찰을 줄여요. 미끄럼틀에 물을 뿌리듯이 통과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이에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희석돼요. 소금기 있는 따뜻한 국물은 체액을 채우고 장벽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한의학에는 윤장통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장을 윤택하게 해서 변을 통하게 한다는 뜻이죠. 씨앗류, 기름, 따뜻한 탕, 염도 있는 국을 권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나이가 들면 위산과 담즙 분비가 줄고 장운동을 돕는 신경계 반응도 둔해져요. 적당한 지방 섭취는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장운동을 깨우고 지방산이 결장운동에 신호를 보내요. 따뜻한 온도 자극은 장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전해질은 수분을 장내에 붙잡아 변을 부드럽게 합니다. 섬유질의 자리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어요. 섬유질은 깨끗한 수도관일 때 강력하거든요. 하지만 장이 차갑고 건조할 땐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온기와 윤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섬유질을 따뜻한 국물과 함께 천천히 늘리셔야 해요. 오늘부터 바꿀 체크포인트가 3개예요. 아침 첫 잔은 40도 정도로 따뜻한 소금물로 시작하세요. 500ml에 소금 3g 정도면 돼요. 그리고 기름 한 스푼을 식사에 더해보세요. 들기름 한 작은술이나 버터 5에서 10g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찬 것을 멈춰보세요. 아침 샐러드, 찬물은 잠시 쉬고 따뜻한 미역국이나 누룽지 국물로 시작하는 거죠. 담낭수술, 췌장질환, 지방 흡수장애, 담석 증력이 있는 분은 지방 섭취를 먼저 상담하세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소금량을 개인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첫째, 채소를 줄이라니 말이 되나요? 물론 채소는 몸에 좋아요. 하지만 문제는 양과 형태예요. 이미 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섬유질을 갑자기 늘리면 오히려 막힘을 부르는 역효과가 나요. 차가운 생채소, 샐러드, 그리고 즙 형태의 녹즙은 장의 열을 빼앗고 운동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채소를 줄이라가 아니라 조리법을 바꿔라는 건데요. 익힌 채소, 따뜻한 국물 형태로 드세요. 삶은 시금치나 데친 배추, 국물과 함께 먹는 미역국이 훨씬 나아요. 둘째, 기름은 살찌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름이라고 다 같은 기름이 아니죠. 문제는 과잉 섭취된 산화된 식물성 기름이에요. 튀김기름, 오래된 식용유는 염증을 일으키고 체중을 늘려요. 하지만 들기름, 참기름, 버터 같은 천연지방은 장벽을 윤활하고 지방산이 장신경을 자극해서 변비를 완화시켜요. 특히 아침 공복에 한 스푼의 들기름은 체중 증가와 무관하게 장운동을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기름 먹으면 살찐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셋째,
버터커피가 젊은 사람들 유행 아닌가요? 맞아요. 한때 다이어트용으로 유행했었죠?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소량의 버터가 담즙 분비를 자극하고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담즙은 지방을 분해할 뿐 아니라 장의 리듬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따뜻한 커피에 버터 5g만 넣어도 30분 내에 꼬르륵 반응이 오는 거예요. 물론 담석, 췌장염, 간 기능 저하가 있는 분은 의사 상담 후 시도하세요. 이런 분들은 대신 들기름 한 스푼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안에 배가 바로 반응하는 실제 루틴이에요. 아침 루틴 3단계, 바로 장을 깨우는 30분입니다. 1단계는 따뜻한 소금물이에요. 기상 직후 5분 이내에 하세요. 온도는 40도 정도고 양은 500ml예요. 소금 비율은 3g인데 티스푼 2분의 1 정도면 돼요. 천천히 5분간 나눠 마시세요. 이 과정이 장을 살짝 자극해서 수면 중에 굳어있던 장 근육을 깨워요. 단,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소금 대신 전해질 파우더 한두 스푼으로 대체하세요. 2단계는 들기름 한 스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세요. 양은 들기름 한 작은술 약 5ml예요. 냉압착된 산화되지 않은 제품을 써야 해요. 섭취법은 그냥 삼키기 힘들면 미지근한 물 한 모금과 함께 삼키세요. 이 기름이 장을 코팅해서 점막의 미끄럼틀을 만들어줘요. 버터보다 가볍고 위부담이 적습니다. 3단계는 모닝에 버터커피나 따뜻한 미역국이에요. 일어나시고 10에서 15분 후에 드세요. 커피 한 잔에 버터 5에서 10g 정도를 녹여 마시면 됩니다. 만약에 커피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따뜻한 미역국 국물 한 대접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2단계의 효과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자극해서 30분 내에 배변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담석이나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 커피는 제외하고 버터 대신 들기름으로 대체하세요. 이제 식사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변비를 막는 한 끼의 공식입니다. 첫째, 국물 있는 식사를 하세요. 미역국, 된장국, 북어국처럼 전해질이 포함된 따뜻한 국물은 장을 윤활하게 하고 진액을 채워요. 둘째,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드세요. 시금치, 배추, 애호박 등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데쳐서 따뜻하게 드세요. 생채소는 안 돼요. 따뜻한 채소를 드셔야 합니다. 셋째, 기름 한 숟갈을 습관화해 보세요. 식사 마지막에 들기름 한 숟갈을 밥 위에 살짝 뿌려보세요. 들기름은 음식의 향과 맛도 좋게 하고 장점막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여기에 생활 루틴도 중요하겠죠? 움직여야 장도 움직입니다. 식후 30분 정도는 산책을 하세요. 속도는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장이 자극돼요. 저녁에는 폭포 온찜질을 한번 해보세요. 배 위에 온찜질팩 15분 정도 올려두면요. 장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을 도와요. 수면 전에는 폭식 호흡을 10회 정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폭부를 부풀리고 천천히 내쉬며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나요. 하루 10분의 움직임이 약보다 강력한 장운동 자극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주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도 있는데요.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써도 되나요? 가능하긴 한데 국산 들기름이 장윤화 효과가 더 높습니다. 버터커피를 매일 마셔도 될까요? 하루 한 잔 아침만 권장드리고요. 간질 환자는 의사 상담 후에 해야 합니다. 유산균은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다만 따뜻한 식사 후에 섭취해야 흡수가 좋습니다. 현미밥은 괜찮나요?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거친 잡곡은 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흰밥과 1대1로 섞어 드세요. 이 모든 루틴의 목적은 하나예요. 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 약이 아니라 습관이 장을 살립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기름 한 스푼, 그리고 짧은 산책.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장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변비라는 게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되찾는 거예요. 자식들이 뵐 때 편안한 모습으로 웃을 수 있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화장실 앞에서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내장 기관을 깨우고 에너지를 불러오고 다시 한번 활기찬 삶으로 바꿔주는 거죠.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합니다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선언하는 순간 습관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변비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한 분의 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이 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